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까지 내년 신수에 대해서 제가 쭉 시리즈를 해가지고 올려드렸고 잠깐 궁합, 애정운에 대해서 몇 개 또 올리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주팔자 명리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 내지 기초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명리 사주팔자를 전혀 이제 모르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강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명리에서 좀 관심 있는 분이나 어떤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도 그냥 순수한 왕초보죠, 그죠? 명리 줄인 명줄인 사주린에 대해서 내지 조금 아직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을 상대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시리즈를 해가지고 하여튼 기본적인 기초 강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년간에 걸쳐서 경험한 내용을 아주 간추려 가지고 요약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사실은 이제 공부를 새로 하시는 분이나 전혀 모르신 분들도 본인의 사주가 어떤지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에 경험한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올릴 거니까 몇 년 공부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자, 사주팔자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자기 운명에 궁금해하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운명을 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사주팔자, 타고난 사주팔자인데요. 명리학. 도대체가 그런데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이제 공부를 꼭 하지 않은 분들도, 일반 상담을 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개념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훨씬 이 명리학,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어떤 참고가 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사주팔자라는 게 운명을 보는 데서 가장 기본적이죠. 우리가 운명을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주팔자라는 게 있고 또 뭐 어떤 당면한 문제가 가부 같은 이런 걸 물을 때 점수 같은 거죠. 점괘 이런 식으로 어떤 점 도구를 해가지고 점괘를 보는 케이스도 있고 안 그러면 무속인 같이 때로는 영감으로 어떤 그 당시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점수죠. 그건 다 점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 명리학은 점은 따지보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엄연히 따지면은 그냥 어떤 무작위로 어떤 점괘를 빼가지고 어떤 상을 보는 그런 점괘는 아니에요. 이거는 타고난 그 사람의 사주팔자라는 어떤 기본 공식인데요. 그것을 풀어내는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점괘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뭐 요즘 또 뭐 타로 카드 같은 거 많이 있죠. 타로점. 그것도 하나의 그 점괘, 그 점술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운명의 근본적인 베이스, 실체, 내지 어떤 운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 이제 사주팔자 명리학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 이제 그게 궁금하죠. 첫째는 제가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세부적인 이론을 하기 전에 사주팔자라는 자체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훨씬 공부가 훨씬 잘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 오행부터 제가 얘기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주팔자라는 개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자를 보면은 사주, 그 네 개의 기둥, 이 기둥 주자죠. 네 개의 기둥과 팔자, 8개의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개의 기둥하고 8개의 글자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의 어떤 정보를 읽어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주라는 건 뭐냐?
사주란 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연, 월, 일, 시. 즉, 그 사람이 태어난 그 해, 년, 그 달, 월, 그 날, 일, 그 날, 시. 예. 이게 이제 사주팔자예요. 그런데 그 태어난 해의 연이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두 개 있죠, 그죠? 하나는 하늘의 기운이 천간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기운, 하나는 땅의 기운이죠, 그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기둥이 된 거죠, 기둥. 이게 그러니까 일주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난 월에도 마찬가지. 하늘의 기운, 그 다음에 땅의 기운, 또 한 가지 하나의 또 하나의 기둥이 생겼고죠. 그 다음에 태어난 날. 날의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그래서 또 하나의 또 기둥이 생겼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이죠.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해가 또 하나의 기둥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기둥이 4개죠. 그죠? 하나, 둘, 셋, 4개. 4개의 기둥이 글자가 각각 8개죠. 그죠? 천간의 기운, 하늘의 기운 4개, 땅의 기운 4개. 이렇게 아주 팔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천간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기운이죠. 그죠? 이 기운이고. 그 다음에 지지라는 것은 땅의 기운인데 이거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는 땅의 기운. 우리가 지금 띠죠, 띠. 띠로 많이 대표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한조가 돼가지고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운명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글자 8개에서 그 정보를 다 읽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 띠로 가지고 뭐 운명 넣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그런 엄격히 말하면 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명리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리가 일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뭐 이제 운명 보시는 분들이 사주만 적어놓고 그냥 띠만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는데요. 그거는 무늬만 사주 보는 거지 사주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띠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이거는 연인데 연, 그죠? 태어난 연도죠, 그죠? 연에 있는 땅의 기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글자 8개 중에서 하나의 기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띠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이 띠보다는 띠는 엄격히 말하면은 본인의 제가 얘기해놨죠, 그죠? 조상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은, 자, 태어난 연이라는 것은, 조부모 자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 내지, 좀 더 확장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좀 더 확장하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띠는 나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내가 지금 이 사주는 지금 원래 지금 경자년, 지금 무자월, 이번 달이죠. 오늘이거든요. 이게 병오일. 그 다음 시가 지금 오시거든요. 갑오시에 태어난,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를 제가 뽑아놓은 거거든요. 글자 8개가 이제 대표하는 게 있어요. 이 태어난 연이라는 것은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가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이죠, 월. 월주란 것은 이는 부모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일은 태어난 일이죠, 그죠? 일주는 이거는 나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시는 이건 자식과 관련된 정보 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 월, 일시라는 게 나라는 존재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해가지고 내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 자식은 또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월시는, 조부모, 부모, 그 다음에 자식.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육신을 볼 때 이제 보는 어떤 방법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이라는 것은 조상이 살던 집, 조상궁이라고 그래, 우리가. 조상궁. 그 다음에, 월이라는 것은 부모가 살던 집, 부모궁. 그 다음에, 태어난 일이라는 것은 나와 배우자가 사는 집, 궁.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은 자식이 사는 집, 궁.
그렇게 대표되는 거예요, 이게. 이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나는 누구냐? 요 태어난 날이죠, 날. 태어난 날의 하늘의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제가 내년 신수풀이 하면서 전부 다 태어난 그 날, 천간의 오행을 기준으로 풀어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제가 미리 풀어드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어난 날의 천간이 나야, 나 자신 오행, 나 자항의 자. 자, 이 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상의 정보를 읽어내는 게 사주팔자를 푸는 거거든요. 자, 조상 쪽을 보게 되면 조상이나 조부모 쪽과 띠가 관련된 정보가 나한테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월은 부모와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지는 배우자와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신은 자식과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내가 조부모나 조상이나 전생과 관련된 어떤 인연 내지 어떤 정보, 어떤 스토리가 주어지느냐. 그 다음에 월은 부모와 관련된 정보, 인연, 어떤 스토리가 나한테 주어지느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지라고 그러거든요. 일지. 이거는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그쪽에 어떤 정보가 주어지느냐. 그 다음에 신은 자식과 나와 관계가 어떤 정보가 주어있냐. 그렇게 읽어내는 게 사주팔자 명리학을 푸는 어떤 정서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 오행, 일간이 본인이 무엇인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앞에 내년 신수풀이 하면서 일간을 중심으로 제가 풀어드렸죠. 제가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가 그 채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접었는데요.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했더만은 원래는 온통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띠로가 어떻게 했죠, 그죠? 좌우지간 띠로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그런 엄격한 명리학이 아닙니다.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사주가 나온 건데, 자, 이 사주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그 사람에 대한 이 오행의 기운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상 몰리 이제 딱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람은, 인류는 우리 지구에 살고, 지구죠. 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그죠? 수, 금, 지, 하, 목, 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리 지구라는 존재에서 지금 태어난 순간에, 그러한 어떤, 천문적인 어떤 천간의, 음양오행의 어떤 이 기운들이 그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렇게 부호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사주팔자인데, 이게 이제 이것을 오행으로도 바꾸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목화, 토, 금, 술 오행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바꾸어 나간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 놨으면은, 자, 연은 금과 수. 이게 금과 수거든요. 그 다음에 월은 토와 수. 토와 수. 그 다음에 일은 화. 이게 이제 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목화. 목화. 요렇게 오행을 요렇게 이제 요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치환해놓은 거거든요. 예, 이 오행을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육친이라든지 십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뭐 평관, 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관운, 재물운, 뭐 끼, 재능, 뭐 어떤 등등 공부, 학문은 그런 것을 읽어내기 위해서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오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그런 또 구체적인 또 용어가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사주를 풀기 위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경자년, 무자월, 병오월, 갑오일에 태어났죠. 그죠? 자, 이 사주는 한겨울에, 병화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태양으로 태어났죠. 그죠? 태양으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 태양 병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상과 관련된 정보, 부모와 관련된 정보, 배우자와 관련된 정보, 자식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오행으로 이제 표시하게 되면 나는 병화, 불로 태어났어요. 불로 태어나가지고 겨울에, 수의 계절에 겨울에 불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이 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화토금수 오행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는 게 사주팔자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보면 요거는 자기 타고난 사주팔자는 자기 그릇이라고 보면 들어. 자기 운명의 어떤 기본적인 설계도. 차로 말하면 차 종류의 차종. 딱 한 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번 딱 정해져 버리면 이거는 불변,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비유하기를, 뭐 차를 비유하면 이건 차종. 차가 어떤 공장에서 딱 나오는 순간 차종이 딱 바뀌죠. 그죠? 자, 그 차종은 폐차될 때까지 차 종류는 안 바뀌죠. 그죠? 이 운명론도 비슷하거든요. 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자기 운명의 근본, 설계도, 근본 원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운을 안 쓰는데, 여기 만든 대운이 있거든요. 대운은 10년 내지 5년 단위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 대운은 똑같은 사주라도 남자, 여자하고는 대운이 서로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공부 앞을 하게 되겠지만은, 자, 여기서 대운이 있어요. 만약 이게 남자 같으면은, 자, 무자, 이제 이게 대운을 쓰게 되면 무자, 자, 기축, 경인, 자, 신묘, 임진,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운이 또 바뀐 나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5세에 바뀐다면 5, 15, 25, 35, 쭉 가겠죠. 그죠? 이렇게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이 차가 굴러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도로라 비유하기도 합니다. 도로. 그러니까 이 차는 사주팔자는 원본 사주팔자는 자기 운명의 어떤 본체 내지 어떤 프로그램이라 본다면은 그 프로그램을 풀어나가고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차가 잘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 보는 게 이 대운이거든요. 이 대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바뀌는 나이도 다르고. 근데 이게 10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자, 5, 15, 25, 35. 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 밑에 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끊어가지고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 10이 들어가게 되면은 5, 10, 15, 20, 25, 30, 35, 40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대운이 대운. 이 대운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들 막 대운이 들어왔다고 뭐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죠. 주로 이제 무속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운이라는 것은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대운이 들어오는 게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대운은 큰 운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대운이 좋고 나쁘고는 길과 흉은 이 사주하고 대입을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왔다고 대운이 좋다는 개념 전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대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사주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주 팔자가 차가 굴러가는데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주 팔자 프로그램이 잘 안 풀리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난제가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린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 대운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그죠? 그래서 이 대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주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운명을 보려고 그러면 이 사주팔자 그릇하고 이 그릇이거든요. 하고 대운하고를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본적인 어떤 인생의 성패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성패는 주로 이 대운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사람의 그릇은 각각 다르지만은 운 따라서 풀려나가는 성패는 이 운이 좋으면은 성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차가 잘 굴러가니까 자기 그릇만큼 잘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관계없이 그죠? 이 그릇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운이 안 좋으면은 차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났더라도 운이 안 좋게 되면은 잘 안 풀려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운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 대운의 흐름, 길흉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이 좋고 그게 길로 작용할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가지고 액션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 대운이 나쁜 시기에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아무리 좋아도 이 대운이 나쁠 때는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든지 안 그러면은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못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운의 기륭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주 우리가 운명을 볼 때 이 대운의 기륭을 제대로 판단 못하면 그 사람 운명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어떤 성패를 가르는 그런 일은 전부 다 이 대운에서 다 결정 나버리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 안 되고 그러죠. 그죠?
뭐 10년, 20년 잘 나가다가도 또 완전히 또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바닥으로 살다가도 또 위로 또 업돼 가지고 살기도 하고 하죠. 이 대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대운이 들어왔다고 무슨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대운의 길과 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난 연월일시라는 이 기본 그릇 내지 차종 여기에다가 기본적 운의 흐름 이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 정보는 많죠. 그죠? 궁금한 것들이죠. 뭐 우리가 뭐 정보를 읽어내가 주로 뭐예요? 육친관계가 있고, 그죠? 육친관계는 부모, 자식, 뭐 배우자와의 관계 그런 거에 일단 기룡.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아갈 때 필요한 뭐 재물과 관련된 운. 그 다음에 뭐 관, 직장, 직업, 명예. 그 다음에 뭐 또 많죠. 공부, 학문. 그 다음에 뭐 재능, 끼. 그 다음에 건강 등등. 그런 모든 정보를 이 사주팔자 속에서 이 글자 8개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읽어내는 공부가 이제 사주팔자 공부예요. 그래서 만만찮죠. 어떻게 보면은 글자 8개에서 모든 정보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큰 틀 내지 아웃라인 내지 어떤 개념을 아는 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남의 운명을 봐할 정도 같으면 그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자기 운명만 대충 알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 많이 오래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래서 본인 사주는만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사주팔자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 시리즈를 해가지고 한 4, 5강? 한 20강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쭉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기초 강의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진술을 그대로 빼내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사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일반 그냥 자기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도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내 사주팔자가 대충 어떻거나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감이 오고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주변에 자기 주변이죠, 그죠? 뭐 가족 그쪽도 사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인연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상담업을 나가셔도 됩니다. 이 상담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업종입니다. 네. 자, 오늘은 기본적인 사주팔자에 대한 어떤 개념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주팔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한 것만 오늘만 아시고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사주팔자 명리학에 대한 기초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